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시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같은 날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여당은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첫 지역 방문이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1시간의 시차를 두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18 정신이 3.1운동 4.19 그거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우리 헌법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또 돌아가신 부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안이 있는 현장도 경쟁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대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찾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으로선 민심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집권 초기 9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지금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유능해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민주당의 초심을 되새기며 변화와 혁신의 각오를 가지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호남 동행을 선언한 뒤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지층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주 정신은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말잔치로 그치는 방문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따끔한 비판이 있습니다. 호남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지 당의 이미지 쇄신만을 위한 수단으로 호남을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호남을 단지 수단으로 대한다면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은 민주당에도 역시 유효한 경고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 두 분 선대위원이 경선 연기를 주장하지만 이는 패배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스스로 정한 원칙을 쉽게 버리면 주권자의 신뢰를 잃고 자칫 당을 분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도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성덕구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확산 등 대규모 감염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성덕구 관련 1명과 담양 지인 모임 관련 1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성덕구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지만 지역사회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54명의 확진 환자를 발생시킨 담양 지인 모임과 관련해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 광주에서는 대상자의 4분의 1 정도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사전 예약한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은 12,500여 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23.4%에 달했습니다. 예약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도심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외국인 3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엔 2년간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도 있어 추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건물에 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이 급히 올라갑니다. 유흥주점 앞 굳게 닫힌 철문을 장비로 두드리며 뜯어냅니다.
철문 안쪽에 다시 잠겨있는 유리문. 유리문까지 박살내고 특공대원이 주점 안으로 진입합니다. 주점 안 테이블에는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뭔가를 흡입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다. 변호사를 거리면 권리가 있다. 주점 안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남녀 34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붙잡힌 뒤에도 약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선원이나 이주 여성들로 같은 국적의 마약 판매책 29살 A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겁니다. 판매책 생일에 다수의 인원들이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파티 장소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실시하다가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을 때 판매책 A씨의 집과 차량에서는 엑스터시와 대마,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주점에선 대마와 엑스터시 등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흡입 기구도 발견됐습니다. 3년 전 국내에 들어와 선원 생활을 하던 A씨는 직접 차를 몰고 다른 지역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구해와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외국인 사이에 마약이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몰려오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 권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늘 저녁 6시를 기해 광주의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목포와 진도를 비롯한 전남 지역 12개 시군에도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아와 두산의 경기도 시작하기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전남 지역 단체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도급 공사 수주 등 영암군수 측근들의 비리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청원 동의는 현재 1,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동평 영암군수 등 당사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국민청원자와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 MBC가 지난해 5월 방송한 5.18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이름도 남김없이가 제54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TV 다큐멘터리 부문 백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와 이정현 카메라 기자가 제작한 이름도 남김없이는 80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연대가 일어났는지를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5월단체가 다음 주 재판 불출석 뜻을 밝힌 전두환에 대한 법정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단체는 오늘 전두환 측이 항소심을 며칠 앞두고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국민과 법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각 전두환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날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장시간 방치된 채 발견된 2살 아이에 대해 경찰이 임시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임시보호소에 격리된 아이가 최대 2개월 동안 부모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 A씨는 6시간 동안 집을 비운 데 대해 바람을 쐬기 위해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광주시가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극진한 부모 봉양으로 귀감이 된 김순옥 씨에게 효행자상을 주는 등 어버이날 관련 유공자 15명에게 정부 포상과 광주시장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5.18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5.18 민주화운동 계기 수업 등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5.18 관련 수업 자료 등을 배부하고 5월 도서 읽기와 미술제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